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네, 좌파도 이렇지는 않다. 금도를 지켜라. 제가 조금 전에 이수정 후보하고 수원정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이 좌파들은 우리 자유파를 공격할 때는 저렇게 룰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무작스럽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지그들끼리는 어떠냐? 지그들끼리는 지킬 선들을 다 지켜요. 자,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가 2년 전에 대선을 치를 때 심상정이가 끝까지 후보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했어요. 그 심상정이가 2%대 얻었잖아요. 0.73%로 이재명이가 졌는데, 그러면 이재명이는 당장 심상정이 때문에 졌다고 할 만하죠.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이가 대놓고 심상정이한테 너 때문에 졌다, 정의당한테 너네 때문에 졌다,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또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어쨌든 같은 편이니까, 우군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짓을 할 것 같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정치는 선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거예요. 녹색정의당이 아무리 찌그러져 있어도 2%는 득표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언제든지 이재명이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을 두들겨 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가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막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조국혁신당 공격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재명이가 한 말은 다 우군인데 그중에 아군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하면서 욕은 못하고 대신에 빵 들고 다니면서 몰빵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들도 말이죠. 자기들끼리는 지켜야 될 선을 지킨다고요. 좌파도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를 보세요. 7년 전,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어떻게 당했습니까? 우리 자유파 진영에 자유파라고 믿었던 자들이 집단적으로 배신해서 대통령이 끌려내려고 감옥을 가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한 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극우라고 손절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유파 유튜브들을 전부 극우 매체라고 가짜뉴스나 만들어내는 데라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잖아요. 저 종북 주사파들은 안 그럽니다. 김어준이가 나오라 그러면 쭈르륵 나와가지고서 다 시키는 대로 넙죽 절도하고 해요. 그러면서 종북 주사파 진영을 넓혀가는 거예요. 정치에 좌파들도 금도를 지켜요.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자유통일당을 고발을 합니까?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고발한 이유도 황당해요. 자, 자유통일당은 지역구 출마 후보자가 거의 없습니다. 비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8번만 찍으면 돼.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8번만 찍으면 돼. 8번 찍으세요, 8번 찍으세요만 캠페인하고 다녀도 돼요. 그런데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지역은 2번 찍고 비례는 8번 찍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시비를 걸었어요. 2-4로 가야 되는데 2-8로 간다고 교란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자유통일당이 애초부터 2번 어떻게 돼도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8번만 하면 돼 라고 했으면 고발당할 일도 없었겠죠. 더구나 이 28이라고 하는 구호는 자유통일당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정당 기호가 몇 번이 되냐 하다가 8번으로 결정된 그 순간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은 2번 찍고 비례는 8번 찍읍시다. 아이고 뭐 이팔청춘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이렇게 저희 고성국 TV 댓글창에서도 그런 식의 자발적인 댓글들이 쫙 올라왔잖아요. 이게 왜 자유통일당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간 건데. 그럼 고발을 하려면 자유우파 국민들을 고발을 해야지. 웬 자유통일당을 고발을 해? 고발을 하려면 2828 계속 외친 고성국 TV를 고발을 하지 웬 자유통일당을 고발하냐고. 더구나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뇨한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작은 정당들은 좀 빠져달라 이랬어요. 작은 정당들은 좀 빠져달라. 그리고 그걸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랬어요. 자, 작은 정당들. 그 말을 들은 이 자유우파 정당들이 어떤 느낌일까요? 모욕당했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정당 뭐 크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밀도입니다. 당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느냐. 그 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충성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통칭 무슨 300만 당원 백날 얘기해봤자 광화문 대집회 한번 할 때 5천 명 모으는 게 기껏인 국민의힘이 어디다 대놓고 지금 작은 정당 운운하는 거예요. 문재인이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내내 문재인과 법정 투쟁을 했던 고영조 대표가 이끄는 당이 작은 정당처럼 보입니까? 국민의힘 여러분, 국민의 미래 여러분, 진짜 작은 정당으로 보여요? 2019년에 국민 대혁명을 해서 마침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자유통일당이 여러분들 눈에는 작은 정당들처럼 보입니까? 정당은 외형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공화당, 미국의 민주당 다 아주 조그만 정당에 불과해요. 중요한 거는 정당의 외형적 크기가 아니고 밀도라고, 밀도. 당의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냐? 당원과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얼마나 높으냐? 행동력이 있냐? 그야말로 시건방진 오만한 발언들 아닙니까? 작은 정당도 빠져 있어라? 아니, 그럼 덩치 큰 국민의힘이 제대로 했으면 왜 이 작은 정당들이 이번에는 우리도 나서야 되겠다라고 행동을 했겠어요? 제대로 했으면. 작은 정당들 빠져 있으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패도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머리 숫자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저게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하고 뭐가 달라요? 저것들이 지난 4년 내내 머리 숫자 앞세워가지고서 뭐든지 밀어붙였잖아. 저 좌파들의 밀어붙인 저 패도 정치에 원칙이 있습니까? 대의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보다 덩치가 작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 작은 정당 비켜 그러면 딱 옆으로 서서 길 내줄 거예요? 이런 패도 정치적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표체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하는 겁니까? 정치는 선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작은 정당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때 덩치가 산만해서 커서 했겠어요? 덩치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그 마지막 그 한 표를 위해서 단일화를 한 거예요. 당장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 한 명 달랑이 있는 시대전환하고 당대당 합당했죠. 그 조정훈의 시대전환이 덩치가 커서 했어요? 그 가치가 소중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작은 정당들 비켜 있으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 지금의 국민의힘이 집권당에 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이뇨한이가 오만방자하게 떠들어냈던 그 작은 정당들의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정치는 선의로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힘이다. 작지만 강력한 힘이 생길 수 있고 덩치가 코끼리처럼 커도 허접하게 한 방에 쓰러지는 수도 있다. 정치에 금도가 있다. 적어도 아군이 아니라 우군이라면, 자유파 진영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좌파만도 못하냐. 좌파 저것들은 전쟁에 임해서 적어도 내부 총질은 하지 않는다. 국민의 미래 자유통일당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